바이든 행정부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맨데이트가 아마 이걸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조금 얘기는 없었다. 그러면 앞서 보여진 이 뉴스들은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뉴스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4월 2일 나왔던 뉴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은 임기 첫날 즉시 폐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뉴스인데 포드가 최근 그 북미 지역에서 일부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지연을 시킨 거죠. 시기를. 그래서 이 뉴스가 일부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업계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스 두 개가 공교롭게도 그 2차 전지부터 개파락이 불러일으킨 좀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 뉴스 나온 날이 다 급락이 나왔었어요. 특히 뭐 에코프로 쪽 그랬었고 일단 트럼프 집권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발언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몇 가지만 그냥 보이는 것만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폐기할 거 다 보조금 온통 이제 보조금을 다 이렇게 지금 워딩이 다 전부 이렇게 나왔거든요. 뉴시스부터 해서 시사저널, 한국경제뉴스원, KBS, 매일경제, TV조선, 뭐 SBS 등등에서 웬만한 언론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같은 워딩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이 뉴스의 진원지가 뭐냐면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그 연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관련된 워딩이 나왔고요. 이 원문 뉴스가 있습니다. 원문 뉴스가 있는 거를 다시 또 분석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미시간주 연설에 대한 분석 기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총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3차 대전이라든가 이민 및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총 한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번역 제가 한 건데 트럼프가 국경 계획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했었고요. 그리고 루비 가르시아 얘기를 좀 했었고, 요게 이제 그 루비 가르시아가 이제 불법 체류적인 그 멕시코 시민에 의해서 살해된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제 세계 3차 대전 얘기, 그 전기차 얘기, 전쟁 상태, 현재 미국 그 대선을 전장으로 얘기를 해서 그 5가지 한 것 중에 전기차 얘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요 네 번째, 요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문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요거는 번역기를 돌려서 본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 트럼프는 또한 연설의 일부를 그 전기차 성능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재선되면 취임 첫날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를 뒤집겠다 말했다. 이 의무화가 요 맨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맨데이트라는 자체가 어떤 의무사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전기차 회사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조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서브사이드가 이제 보조금이라는 뜻인데, 보조금은 뜻이 아니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지켜야 될 연비 규제를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시바르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의 전환이 중국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그는 또 첫날 약속하건대 전기차 의무화가 사라진 곳에 서명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전기차를 원한다면 구입할 수 있지만 원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엔진 모터를 구입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맨데이트가 아마 이걸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조금 얘기는 없었다. 그러면 앞서 보여진 이 뉴스들은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맨데이트라는 얘기가 이거지 않겠냐. 그 미국 환경청 EPA가 그 차량가스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최근에 수정을 했죠. 2032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을 67%에서 56%로 낮추는 이 방안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그냥 하이브리드가 이제 3% 정도까지 포함되는 안이 포함돼서 이게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이걸 좀 완화시켰었고요. 이거 다시 바이든 행정부 와서 다시 강화를 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걸 좀 건드리지 않겠냐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이 2032년도에 67%를 이제 32년도에 56%로 이제 기준을 이제 완화하는 요 안인데, 요거에 대한 폐지이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 워딩 자체가 악될 수 있겠지만은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뉴스들은 일단 가짜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드 뉴스 같은 경우도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포드 신형 전기차 SUV 트럭 양산 연기. 근데 뒷부분에 꼭 국내 배터리 업계 여파.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국내 배터리 업계 여파 이 워딩이 다 같이 붙어갑니다. 그게 같은 제목에 여러 개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SK 블루오벌 SK에서도 곧바로 이제 해명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은 포드 그 미디어 센터에 올라온 글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해 얘기입니다. 이제 포드는 온타리오주 오크빌 조립 공장에 대한 약속을 번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3열 전기 자동차의 출시를 2027년으로 재조정했다는 거고요. 이게 원래 2025년도에 나오긴 한 거를 출시 연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유연하고 작고 저렴한 EV 플랫폼을 포함하여 미래 EV에 대한 설계 작업을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아마도 이제 그 포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런 대형 픽업 트럭, 큰 차 위주로보다도 좀 저렴하고 저가 자동차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온타리오도 오크빌 조립 공장의 출시된 전기 자동차 출시 시기를 조정을 한 거죠. 하면서 그린필드 건설 및 기존 조립 공장의 전원을 포함하여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전기차 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전기차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수요 기반으로 해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자동차를 적절하게 조업을 할 생각인 거죠. 사실 이제 포드가 전기차 쪽에 대한 그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여기 해당 고객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1분기 때 그렇게 우려가 많았던 포드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지난해 1년 전보다 1분기 때 86%, 하이브리드는 42% 증가했고요. 또 오늘 이제 포드가 그 F150 라이트닝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판가를 지금 $5,500 낮추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포드 F150 라이트닝 판매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크빌 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가스 차량 공장이거든요. 이거를 EV 공장으로 전환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2분기에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요거 3열 자동차, 새로운 그 전기차 SUV 같은 경우에는 2년 연기됐지만은 라인업을 좀 바꿨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사가 이제 오하이오 조립공장 같은 경우가 25년도 한 중반부터 돌아갈 예정인 것이고, 그 모델에 대한 체인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포드가 좀 그 전기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전기차 정책 가장 오락가락하는 기업이라서 좀 피곤한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요게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한테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영향이 있고, 실제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북미 쪽, 그 캐나다 쪽 공장에 대해 양산이 2025년에서 2026년도로 45,000도 캐파가 좀 연기되는 거를 좀 얘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은, 미디어 센터 쪽 내용에 보면은 그 글로벌 SK 쪽에서는 배터리 양산 자체는 영향이 없다. 양산 일정이 연기된 것과 별도로 공장 개편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2분기 착공할 것으로 포드 쪽에서 얘기를 했고, 글로벌 시티 건설 작업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주 마셜의 그 글로벌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합작법인 글로벌 SK, 테네시주 및 켄터키 배터리 공장 모두 공장 건설 중이고, 켄터키 공장이 2025년도 그리고 또 그 테네시 공장도 25년도에 배터리 생산 예정이라서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된다.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라서 이제 모델이 바뀐 것 때문에 글로벌 SK 쪽에 당장의 어떤 배터리 생산 일정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아예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이고, 지금 포드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하면서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더 밀고,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두 가지 뉴스가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의 조정을 크게 야기했던 뉴스들인데, 하나는 완벽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하나 뉴스는 다소 좀 너무 과하다, 우리가 좀 과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 뉴스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해석을 사실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차 부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들으면 확실하게 해석을 좀 달리 잘해주시고,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안쪽에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 주셔가지고, 아마 그 구독자분들이 요
산업이라든지 어떤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창환 부장님의 이 종문 인사이트 계속 들어보기로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